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올류 크루즈입니다. 크루즈가 무려 9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가 됐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차 같아요.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임팔라랑 카마로, 말리부까지 쭉 이어지는 패밀리룩을 갖고 있는데 이 작은 차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차에 적용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마스크 같아요. 그리고 동급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전면의 디자인은 가장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동급에서. 측면이나 이제 뒤로 돌아가면은 약간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현대에 있던 디자이너가 이제 GM으로 옮겨가면서 디자인을 맡았기 때문에 아반떼의 모습 또는 저 측면 캐릭터 라인은 YF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과 이 측면과 후면의 좀 밸런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후면의 모습은 전형적인 쉐보레의 디자인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언급한 것처럼 아반떼 MD HD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두드러지게 디자인했는데 저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1.4 터보니까 터보 배지가 빨간색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향해 있고요. 외부에서는 잘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MXM4, 사이즈는 둘두루의 40R18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는 꽤 좋은 게 끼워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반떼와 비교를 하면 아반떼보다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아반떼는 되게 센터 패시아가 디자인이 평범한데 좀 그거보다는 좀 낫죠. 네, 여긴 되게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동글동글하고 그냥 필요한 기능들 딱딱딱 있고요. 다른 데처럼 터치로 다 몰아넣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감이 당연히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내비게이션이면 내비게이션. 설정이면 설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 얼마 전에 SM6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쉬워요. 반사 효과가 있군요. 어려운 것들을 그러니까 역시. 안에 이제 메뉴도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뉴 찾아가기도 되게 쉽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인터페이스는 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모니터 화질도 좋은 편이고 글씨도 큼직큼직하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핸드폰 거치대는 슈피게엔의 쿠엘이라는 제품입니다. 조작감이 되게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의 조작감이. 근데 요런 다이얼은 좀 유격이 있어요. 유격이 여기서 약간 좀 품질감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스티치를 넣어서 인조가죽으로 패널들을 덮었는데요. 약간씩 떠요. 뜬다고요? 네, 밀림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져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힘 받는 쪽이랑 그렇지 않은 쪽에 푹 꺼진 그런 간격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나요? 여기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트랙소 말리부와 이제 좀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마감이나 소재는 오히려 말리부보다 더 낫지 않나. 특히 마무리 같은 거, 실내 마무리 같은 거. 그리고 말리부가 겉 모양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 그 세라미에 비해서 안에 있는 버튼이라거나 이런 배치들은 굉장히 약간 단순하다 못해 살짝 촌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에 비하면 요 타깃에 맞는 이 젊은 세대들을 약간 공략하고 있는 귀염귀염한 디자인, 트랙스와 연결된 어떤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대신 늘 그렇듯이 각종 USB 볼트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쉽고 간결하게 바로 앞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의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차에 타면은 일단 핸드폰을 놔야 되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그걸 찾거든요. 가볼까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만약에 USB도 연결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좀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놓을 수 없고. 그렇죠.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딱 얕게 해야 되고요. 속도 사실 생각보다 깊진 않아서 그냥 조금 동전 정도 몇 개 놓고 볼펜 넣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안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USB가 2개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USB가 있는 건 좋은데
USB가 있는 건 좋은데 그 USB에 좀 여기를 좀 치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약간 좀 USB 단자 입구는 약간 좀 싼 티가 나긴 합니다. 네, 뭐 실용적으로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늘 얘기하고 있는 예. 커피컵을 꽂을 홀더. 예.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지 않은 저희 테이크아웃 커피를 이렇게 꽂았고요. 그냥 딱 안전하게 맞는 깊이 정도입니다. 날개가 없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 뭐 먼지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야 아무 상관 없겠습니다만 정말 이 안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별로 쓰시지 않는 분이라면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장치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 아마 여기다 꽂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운전 중에 전화를 받지 않아야 되겠고 예. 받지 않으실 분이라면 이 자리가 사실 아주 좋죠. 그렇긴 하죠. 안전하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러버 처리를 해놔서 잘 빠지지 않게 예, 꽉 안전할 수 끼게. 있게 예. 해뒀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좀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네, 지금 이 휴지 보이시죠? 딱 여기 요 정도 높이 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오디오, 우리 보스 오디오를, 여기는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보스 오디오를 챙기느라고 이 자리를 먹어서 밑으로는 좀 깊은데 그렇다고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어 포켓이 되게 깊어요, 이 차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요만한 작은 생수통을 넣었더니 쏙 들어가서 안 보일 정도죠. 네. 그러니까 깊어서 좋은데 폭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넣고 빼기가 그렇게 편한 도어 포켓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A4 홀더를 끼울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예. 수첩을 넣으실 수는 있고요. 500ml 이상의 어떤 물병을 눕혀서 넣고 안전하게는 할 수 있지만 뭐 흔히 직장인들이 막 급하게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찔러 놓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로브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브 박스도 좀 약간 얕은 편이죠. 그러니까 상하의 입구는 큰데 입은 큰데. 네. 보시면 제가 지금 휴대전화를 여기 넣고 여기 넣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큰데 좀 얕은 것 같아요. 계기판은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인데 이 타코미터와 속도계가 그러니까 제 기준에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좀 디자인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할 일을 정확하게 하겠다. 까지 어떤 의지 표명을 보여주는 디자인이 아닌가. 예. 필요한 것들만 딱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쉐보레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특별한 밝은 톤의 하늘색, 예. 파란색 저 네온색이 이렇게 착착착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 경쾌함을 꾀하고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안에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 타이머 기능도 있는 게 좀 이채롭죠. 이급에서는. 네. 예, 무슨 랩타임 재는 것도 잴 수도 있겠네요. 저걸로. 그리고 저기 들어간 아이콘들 디자인이 동글동글 되게 귀여워요. 예. 약간 QM3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들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처럼 이 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에이지를 낮게 타깃을 잡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반떼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루프라인이 제 머리 위를 방해한다고까지는 느끼지 않았는데 예, 전 방해예요. 네. 예. 남성이 좀 키가 있으신 분이 타시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잘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앉아서 주먹을 넣어보면은 이 차는 지금 머리랑 그 천정 사이에 주먹 하나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반떼보다 좀 머리 공간은 아반떼보다 더 좁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들어 누워 주세요. 뒤에 타시는 분들은. 근데 이 시트가 약간 좀 고추서 있어 갖고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그 앞시트 뒷포켓이 되게 좁아요. 보시면 예. 속을 파가지고 폭을 아예 좁힌 디자인으로 넣어서 보기에는 훨씬 더 예쁜데 그쵸? 만약에 예.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A4 홀더를 급하게 들고 뛰어가는 직장인이 뒤에도 꽂을 수는 없는. 예. 뒷자리 그냥 던지고 빨리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네. 시트는 좀 탱탱한 편이죠. 네. 그리고 중간 자리에 뭐 다리 올라가는 쪽이나 아니면 중간 자리 역시도 가급적 그 높낮이를 크게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해놔서 3명 바짝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랐던 암레스트.
네. 암레스테 컵홀더 플라스틱이 되게 좋아요. 네, 앞쪽보다 나은. 네, 오히려 앞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그리고 날개도 달려있죠? 네. 예. 저기 뭐 잠깐 도시락에도 올려놓고 뒤에서 애들이 뭐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그 암레스테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네, 탄탄하고 비행기처럼 납작하고. 그리고 공간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꽤 큰 노트북 가방과 그리고 서류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저희 큰 가방들 그리고 뭐 백팩 등등등을 지금 대충 넣어놨어요. 보시면 공간감은 대략 아주 실용 공간감은 나쁘지 않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공간 빼고는 다 괜찮아요. 올류 크루즈의 이 공회전 정수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한 두어 번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회전 정숙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동급에서 이 공회전 정숙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성이 좀 이렇게 말리부와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리부처럼 새 플랫폼으로 무게를 낮추고 엔진도 많이 조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숙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작동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퍼가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잘 안 쓰는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PRND에서 이제 움직일 때 변속 충격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잖아요. 근데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PRND 정차 상태에서 PRND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 변속 충격이 굉장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잘 세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숙성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이 지금처럼 뭐 한 시속 80 이 정도로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타이어 소음이 좀 유별나게 좀 더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보통 차의 정숙성은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좀 더 크게 들리고 그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방음이 좋아서 이 타이어 소리가 좀 더 유별나게 좀 더 크게 들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편이에요. 탄탄한 편인데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도 적고 탄탄한 편인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부드러움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형 말리부가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존에 쉐보레를 좋아했던 분들은 그 말리부의 약간 그 부드러운 승차감에 좀 실망했던 분이 있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크루즈의 이 하체 세팅이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쉐보레가 갖고 있었던 그런 탄탄한 그런 하체 특성을 이 크루즈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 승차감과 운동 성능 둘 중에 놓고 보자면 좀 더 이렇게 운동 성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승차감도 또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코너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편이긴 한데 이게 뭐 좀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날래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우직하게 서스펜션이 좋아서 우직하게 확 밀고 나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이 비슷한 속도로 이 같은 코너를 돌 때 다른 차에 비해서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르막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까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속도로 다른 차로 돌면은 소리가 좀 더 일찍 나는데 이 차는 좀 이 차 크루즈에 적용된 이 경우에는 타이어 소리가 좀 더 나중에 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코너 이렇게 긴 코너를 돌아 나가 보면은 진짜 이렇게 우직하게 밀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세가 별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도 없이 우직하게 잘 밀고 나간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전자장비가 이렇게 개입했다가 빠지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고속주행을 해보면은 확실히 좀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긴 해요. 좀 특히 이 뭐라 그럴까, 다른 차와는 달리 이 뒤쪽에서 좀 올라오는 그 바람 소리도 좀 큰 편 같아요. 이쪽 코너, 내리막 코너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정도만 적용을 해보면은 뭔가 이 코너에서 이게 자신있게 차를 좀 던지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끝까지 밟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코너에서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상당히 좀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반떼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좀 특성이 달라요. 아반떼는 좀 더
아반떼나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타이어 슬립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흐르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반면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맛이 있거든요. 이거 둘 중에 이제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거는 역시 좀 취향 차이 같아요. 동력 성능이 좀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1.4 배기량 1.4 터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얼마 전에 탔던 i30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i30보다 훨씬 빨라요. 이 크루즈 1.4 터보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력을 제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10초가 빨라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그러니까 이 10초면은 사실 시야에서 안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리부 1.5 터보보다도 더 가속력이 더 빠릅니다. 이 크루즈 1.4 터보가. 그러니까 크루즈 1.4 터보는 기대보다도 이 동력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루즈 말리부 1.5 터보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이렇게 확 하고 좀 치고 나가는 맛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크루즈 1.4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도 있지만 또 높이 속도가 올라가는 그 고속까지 뻗어 나가는 힘도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에 적용된 1.4 터보의 이 엔진의 성능은 꽤 인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안정성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고속안정성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쭉 직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확 착하고 이렇게 낮게 깔리는 맛은 좀 떨어지지만 또 흔들림은 없거든요. 보통 고속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통 느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에서 상하의 움직임이 너무 크다거나 좌우의 롤이 크다거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전자가 고속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크루즈 1.4의 경우에는 또 그런 그 보디 롤이 굉장히 또 억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티어링에서 이제 닿는 그런 그 안정감이 더 좋아서, 그러니까 차체의 안정감도 좋지만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저음인데, 소리가 그러니까 고음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카랑카랑한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가솔린 엔진 고회전 쓰면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코너 참 잘 도네요. 이 정속주행 연비도 생각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이 구간은 아니고요. 제가 항상 측정하는 구간에서 정속 90km로 정속주행을 해보면은 순간 연비가 계속 20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한 24 막 이렇게 나오는, 2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배기량 터보 엔진의 i30 1.4보다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 연비와 가속 성능 모두 i30보다 좋아요. 그리고 110km에서도 거의 리터당 한 20 정도 나오니까 이 그러니까 정속주행 순간 연비도 생각보다는 잘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내리막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막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타는 게 속도가 더 높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미끄러뜨려 보려고 운전대를 좀 더 의도적으로 좀 더 크게 조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미끄러지네요. 그만큼 이게 차가 좀 되게 안정적이고 딱 이렇게 조향하는 만큼 정확하게 머리가 잘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리부 트랙스처럼 이 크루즈도 이 변속기가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전처럼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형상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변속 충격도 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에 비해서 좀 변속기가 좀 처지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금처럼 대략 한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요만큼 좀 더 밟으면, 그러니까 가속을 위해서 요만큼만 좀 더
그러니까 밟고 그러면 기어가 좀 내려가길 원하는데 그 시점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운전자의 의도를 좀 알아채리는 게 좀 늦다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속을 하고 싶어서 이만큼 더 밟으면은 이제 기어가 내려가서 추진력이 또 생기는데 그런 시점이 좀 늦어요. 그리고 수동 모드로 조작을 할 때 이걸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서 기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때도 좀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그러니까 지금 6단에서 5단, 4단 이렇게 내리는데 한 템포씩 느리고, 이때는 또 변속 충격도 또 생깁니다. 그리고 D모드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현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엔진이나 뭐 다른 서스펜션 이런 거에 비해서 변속기는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크루즈에도 스티어링 그러니까 지원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하는 장치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그러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지원 장치를 같이 켜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양쪽에는 지금 차가 없는데 그러니까 차선 유지하는, 그러니까 차선을 지키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비싼 차에 적용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으로 가는 능력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양쪽이나 뒤에 지금 차가 전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큼 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리부처럼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그렇게 크게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지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요. 거의 제한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주행 소음은 어때요? 그게 정말 대반전인데요. 예. 그 내리막길을 이제 벽돌로 되어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둔턱을 넘는데, 아까 그 조용했던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우당탕탕탕탕 합니다. 그냥 내가 굴러가고 있는 게 소리가 정확하게 정말 펜더와 이 A필러를 타고 내 귀까지 오는 듯한 예. 느낌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고속도로를 오면 그래도 주행 증감이 훨씬 좋아지는 반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시속 100 이상이 돼버리면 엄청난 바닥 소음을 같이 들으면서 달려야 돼요. 예. 이게 엔진이 조용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가 속도를 정말 냈을 때는 묵직하게 그래도 바닥을 밀고 나가주는, 쉐보레가 그래서 값이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동적 성능을 높여주는 장치들, 이 효과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운전 재미있어요. 운전 재미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코너 몇 번 돌아봤는데, 코너는 되게 빠르고 동적 성능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운전에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회전이 아주 재밌는 차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우직하게 빨리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조향하는 게 재미가 막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쉐보레 요즘 다들 실내 디자인이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뜨는 쪽이나 아니면 우리 코핏, 핸들 안쪽의 것들은 위에 잘 또 이렇게 지붕을 덮어서 생각외로 다른 중소형 브랜드, 그러니까 중소형 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의 실내에 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인성도 좋고. 좀 전에 그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네. 2열 승차감 어땠어요? 차이 많이 나요? 운전석하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조수석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아, 그래요? 참고로 뒷자리는 굉장히 독일차 같이 단단한, 독일차 같이라는 표현 정말 무섭긴 하지만,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 단단한 하체 바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등받이 각도가 뒤로 조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편해요. 이런 준중형 차나 소형차들이 보통 등을 좀 딱 세우고 앉는 느낌이 뒷자리도 많고, 다리폭 공간 등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저 차 같은 경우는 힙 포지션이 넓진 않지만, 반면 그만큼 앞쪽 다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여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2열 공간이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달리면서
아 이렇게도 밀고 나가 저렇게도 밀고 나가고 내가 맞아요. 하려고 예. 할 때 잘 따라주는 착한 예, 친구 맞아요. 예. 그런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돌쇠 같은 친구. 총평을 하자면 차는 생각보다 상품성이 좋아요. 특히 주행 성능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때 신차 발표 때 가격을 봤던 것처럼 가격 그 높은 가격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미한 씨는 어때요? 네, 뭐 일단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실내 이렇게 보면 그 고급스러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전혀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예. 그냥 딱 아 요만한 차에 요 정도 플라스틱 요 정도 비닐을 붙였구나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수납 공간도 오밀조밀하고 뭔가 핸드폰만 딱 꽂을 수 있는 뭐 좁은 공간을 안전하게 마련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역시나 그 뭔가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거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뭐 숨어있는 공간감이 있다거나 하는 류는 전혀 아닙니다. 예. 오로지 그냥 운전의 재미를 좀 아시고 예. 내가 차 좀 안다, 좀 밟을 줄 안다라고 자신하시는 여성 예. 혹은 남성. 그리고 하나 더 더불어서 예전에 우리가 대우 시절의 차를 아 엔진이 튼튼해서 내구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던 시절이 있었듯이 예. 예, 쉐보레는 아 어떤 그런 매력이 있고 좀 우직한 매력이 있는 차가 좋아. 아반떼 너무 진짜 삐까뻔쩍해서 싫어하는 비주류 정서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 차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보통 이렇게 옷에 되게 쉽게 많은 비유를 해드리는데 예. 그 비싼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아페세라고 APC라고 보통 약자 붙어있는 그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 청바지 특징이 스판이 전혀 안 섞인 물도 안 뺀 생지 청바지를 아주 착 달라붙는 그 좁은 청바지들을 팔거든요. 예. 그 청바지가 좋다고들 많이 사요. 근데 그거는 패션 굉장히 이해하고 굉장히 몸이 날씬하고 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보란듯이 사지만 예. 일반적인 청바지를 입는 사람은 절대 사도 비싸기만 하고 못 입는 옷이 되기 쉬운 그 브랜드거든요. 예. 이 차도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친구에게 권한다면 저랑 동갑의 어떤 여성에게 권한다면 2.0이 뭐야 라고 되물을 정도로 차에 큰 관심이 없다면 절대 권하기 힘들어요. 예. 그쵸. 하지만 저에게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황호객 기자도 같은 비슷한 말을 했죠. 남들에겐 좀 권하기 힘들지만 자기는 아반떼 대신 사겠다, 선택하겠다라고 하더군요. 황호객 기자도. 예, 비슷한 정서군요. 네.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가 왜 좋아, 스포츠가 왜 붙은 거야를 이해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크루즈도 약간 박치기 해볼만 해요. 네. 국민의 그 선택지에 있을만 하지만 그죠? 아반떼 왜 스포츠 붙은 게 왜 나온 거니? 라고 되묻는 친구라면 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어필할 만한 상품성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가격 자체가 좀 높으니까 그것도 좀 판매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쉐보레 올류 크루즈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밟아요. 빨리 가요. 좀 전에 뭐 얘기하려다 만 거 아닌가? 무슨 얘기하려다 만 거 아니었어? 아, 뭐였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안 중요한 거. 뭐 실내? 아니, 근데 실내 아까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 굳이, 아니, 따로 찍으실 거면 하시고. 아니 이제 또 따로 찍어야지. 근데 가격이 비싸서 2,000 얼마죠? 그러니까 동물 선배 말대로. 아이소티랑 비슷해. 하여튼 아이소티 1.4랑 아이소티 1.4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편의 사양이 많이 딸리지. 딱 필요한 것만 있어. 이게 말 그대로 그게 기본을 잘 갖춘 건가? 그러니까 이 운동 성능을 기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네. 차는 내가 편의 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